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상에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치스러운 고급 저택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민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힘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 차이는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토니 로빈스 등 자기계발 작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끝없이 증명해왔죠. 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참고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의 내면에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눈을 뜨고 이 내면의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 해요. 무엇이 필요하든 거기서 꺼내 멋지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성을 띠는 쇠붙이는 자기 무게의 약 12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성을 잃은 쇠붙이는 얇은 깃털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성을 띠게 된 사람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성을 띠게 된 사람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타입은 자성을 잃은 사람이겠죠. 이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차 있어요. 기회가 찾아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게 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자성을 뗀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은 자성을 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시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원자 에너지의 비밀일까요? 블랙홀의 비밀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해요. 영원한 시대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 그 힘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힘차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원리이며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는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며 믿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즉, 믿는 마음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반드시 결과를 얻을 거예요.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청사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뚜렷이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요. 각각 별개의 속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 지금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게요.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알려면 우선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 보듯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싹이 터 성장하게 하는 모판 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여러분의 생각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와 행복,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런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현재 의식은 배 항교에 있는 선장입니다. 그는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보일러와 기계, 기구들을 조작하겠죠. 이때 기관실의 선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진 알지 못합니다. 선장을 따를 뿐이죠. 선장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실의 선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누구든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장의 명령에 따를 뿐이죠. 선장은 그 배의 주인으로서 그의 명령은 무조건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의식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배, 즉
우리의 육체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의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런 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되풀이해서 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나는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휴가 여행을 하든가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라고 자주 말하는 한 우리의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우리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평생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겠죠. 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니나라는 한 여대생이 버버리힐즈의 고급 쇼핑 구역을 거닐고 있었어요. 쇼핑할 때 여자의 마음 아시죠? 그녀의 마음도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상점을 지나는데 쇼윈도에 진열된 가죽 숄더백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니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가격표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혔죠. 하마터면 그녀는 난 저런 비싼 가방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때 마침 머피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냅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윈도 안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녀는 말했어요. 저 가방은 내 거야. 저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그 물건을 받아들이도록 처리해 줄 거야. 그날 저녁 니나는 약혼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해요. 그는 세련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죠. 포장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숨을 죽이면서 포장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녀가 발견했던 그 가방, 마음속으로 자기 것이라고 결정한 바로 그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달성 권능을 가진 잠재의식에게 맡겼던 거예요. 니나는 나중에 머피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가방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것이 되었죠. 제가 필요로 하는 돈과 모든 물건을 다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보고입니다. 수개월 전에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루스라는 부인이 머피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저는 75된 미망인으로 자식은 다 성장했습니다.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죠. 이따금 그런 삶이 부질없고
희망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당신의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실어 때때로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영적인 기질의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약 2주일간 줄곧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 모퉁이의 약방에서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대단히 신앙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분이야말로 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일주일 채 되지 않아 그분은 저에게 구원을 하셨죠.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밀월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신의 섭리에 따라 결합된 것은 저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지성의 덕택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스는 보고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었던 거죠.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창조적인 매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순간 그녀의 잠재의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해답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지혜와 지성이 충만한 그녀의 잠재의식이 신의 섭리에 따라 두 사람을 결합시킨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모든 시대의 위인들이 가졌던 커다란 비밀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 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몸을 지었기에 우리의 병을 치유해 줄 수도 있어요. 매일 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완전한 건강을 꿈꾸며 잠들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충실한 하인인 잠재의식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해 중인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은 올바른 명령을 내려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체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꼭 올바른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올바른 명령이란 생각과 상상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라든지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결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돈이나 재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긍정하세요. 나는 잠재의식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긍정하세요.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뜻하겠죠. 무엇이든 여러분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것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가진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 기운을 북돋는 힘, 번영시키는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내 마음, 즉 잠재의식의 지휘자이자 운명의 주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선택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을 참고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꼭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끌어당긴 법칙의 베이스도 잠재의식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평소 제가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그것을 잠재의식에게 주입시킬 때 실제로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럴 때마다 찾아 들을 겸 여러분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만 쏙 뽑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서 일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얻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